오늘은 그 샌디에고라는 도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뭐 얼바인도 제가 이제 똑같이 다루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샌디에고에 오시는 분들이 예전보다는 조금 덜 찾는 이유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특히 물가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그리고 특히 아파트 렌트비, 그러니까 주거 환경에 들어가는 돈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그것보다 더 많이 얻을 수 있다, 뭔가를 더 돈을 내고 어, 그 이쪽으로 단기를 오시던 뭐 아니면은 영주권을 받고 오시던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를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오늘 이렇게 한번 어, 그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뭐 편하게 얘기하면서 이제 그 샌디에고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또 이제 제가 샌디에고 정착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얼바인 정착도 하고 있기 때문에 얼바인에도 장점이 정말 많습니다. 많은데 그런 것들도 다음 시간에 또 한번 같이 얘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그 구글을 좀 통해 갖고요. 자, 여기다 한번 제가 샌디에고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한번 타이핑을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샌디에고. 자, 벌써 여기 나온 사진만 해도 예, 아주 뭐 되게 그 멋있는 사진들이 예, 이렇게 나오네요. 그렇죠? 자, 샌디에고에 대한 정보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샌디에고라는 도시는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그, 자, 위키백과를 이렇게 좀 한번 해보면요. 자, 먼저 뭐 위치가 나와 있는데요. 그 위치는 그 이렇게 좀 남쪽에 있습니다. 남쪽에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그러니까 서남 쪽에 좀 위치해 있다. 예, 그렇게 서해안의 남쪽에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어 여기는요, 지중해성 기후라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샌디에고의 장점은 뭐냐면 기후입니다. 사람들이 샌디에고를 관광도시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사실은 관광도시라기보다는 휴양도시입니다. 휴양도시. 그래서 우리가 1년 정도, 2년 정도 이렇게 지내기에는 정말 이보다 단기로 살기 이보다 더 좋은 지역은 이 전미에는 없습니다. 물론 장기로 살기에도 좋습니다. 장기로 살기에도 좋은데 제가 주로 단기 연수를 그렇게 가족 동반 연수를 그 담당해서 정착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더 강조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도 지금 현재까지는 20년, 30년 조금 안 되게 지금 현재 이 샌디에고라는 지역에만 살고 있는데요. 막상 다른 데로 가려고 하니까요. 다른 데로 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가 않냐면 어, 이 특히 기후 때문에 정말 다른 데로 가기가 정말 그렇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한국에 그 정착 뭐 이런 거 대면 상담을 하러 한국에 이렇게 가게 되면요. 그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여름엔 또 되게 덥고, 그리고 또 겨울에는 춥고, 벌써 한 5월 중순 지나가면 벌써 많이 덥더라고요. 그리고 10월 달에 제가 한국에 오면요. 10월 달 벌써 10월 말쯤 되면 엄청 찬 바람도 많이 불고, 11월 달에도 벌써 영하로 내려가고 막 그런 온도들이 이제 그 한국이 이제 그렇게 되는데, 샌디에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온도가 많이 내려가지가 않습니다. 기후가 지중해성 기후이기 때문에요. 1년 내내 햇살이 좀 강하고요. 뭐 그 좀 선크림 뭐 이런 게 필요할 정도로 늘 햇살이 강합니다. 그리고 겨울에도 보면은 그 가장 추운 1월에는 기온이 밤에 8도, 그리고 낮에는 18도, 그리고 평균 13도 정도 된다고 얘기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강수량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12월부터 한 2월 달까지는 비가 좀 많이 오는 편이긴 한데요. 그래도 한국에 비하면은 뭐 그렇게 태풍이 불고 막 그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샌디에고가 그 날씨가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날씨가 좋다라는 거는 어, 뭐가 그 중요하냐면,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사계절이 다 있어요. 벌써 LA까지만 올라가도 그 12월부터 그 2월 사이에 영하까지 내려가지는 않지만요, 상당히 춥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샌디에고하고 LA하고 겨우 2시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같은 캘리포니아임에도 불구하고 날씨 그 온도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샌디에고 같은 경우에는 LA 사는 사람들조차도 샌디에고 기후가 정말 좋다고 얘기를 할 정도거든요. 비교를 하면 사실은 1시간 거리인 얼바인에 사시는 분들조차도 샌디에고 날씨를 부러워할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전기요금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물론 샌디에고 같은 경우에는요, SDG라는 그 샌디에고 게스 앤 일렉트로닉이라는 회사에서 그 이렇게 관할을 하고 있지만 물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전기요금이 비싸요. 왜 그러냐면 이전에 부시 대통령 때 그 샌디에고 같은 경우에는 그 특히 캘리포니아 지역이 전기요금이 비싼데 선샤인 보너스라는 게 있습니다. 선샤인 보너스. 니네들은 늘 따뜻한 햇살이 있으니까 에어컨을 저기 그 히터를 킬 필요가 없고 그리고 또 아주 덥지도 않기 때문에 에어컨을 자주 킬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선샤인 보너스라는 거를 우리가 그 캘리포니아에 주거하는 사람들은 그걸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요금을 다른 지역보다는 많이 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다른 지역에 겨울하고 여름에요. 가서 살다 보면 전기요금, 그러니까 뭐 에어컨을 틀어야 되고 히터를 틀어야 되고 그게 거의 한 달에 1,000불 가까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리 전기요금이 차이가 많이 나더라도 샌디에고나 뭐 얼바인 뭐 이런 지역 그 에어컨을 많이 틀어도요. 하루 종일 틀고 있을 수는 없어요.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틀 수는 없지만 틀 일이 잘 없다는 거죠. 틀 일이. 그래서 한 달에 뭐 진짜 한여름에는 아무리 그래도 뭐 한 200불, 300불 이하 정도 나오고요. 겨울에는 집에서 좀 이렇게 그 극세사 잠옷 정도 입고 있으면 특별히 그 히터를 틀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면요 겨울에도요 경량 패딩도 거의 낮에는 입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긴팔 정도만 입으면 되거든요. 근데 밤에는 이제 경량 패딩 정도 입어야 되는데 집에서도 그렇게 막 히터를 틀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후가 오히려 금전적으로 따질 때 샌디에고 외에 살면 오히려 더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사실은 그런 그 이렇게 왜 생활비가 오히려 더 다른 지역에 살면 더 많이 들 수도 있다라는 것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샌디에고 이렇게 기후가 되게 좋고요. 그러니까 이 샌디에고를 제가 이제 추천을 하는 이유가 첫 번째 이제 이 기후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번 우리가 제가 구글 한번 쳐보면요. 자, 샌디에고는요, 휴양 도시인데요. 바닷가하고 가까워서 관광 도시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샌디에고의 가장 유명한 비치 이름이 뭐냐면 라호야 비치라는 데요. 근데 라호야 비치도 엄청 유명하지만 그 외에도 유명한 바닷가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그 중에 관광 비치로 알려져 있는 곳이 라호야 비치이기 때문에 이제 라호야 비치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호야 비치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보다 실라이언이라고 그래갖고 살아있는 이렇게 그 바다 사자 뭐 이런 것들을 가까이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 이렇게 샌디에고 라우헤 비치라고 치시면요, 예, 이렇게 네,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기 지금 조그맣게 이렇게 보이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실라이언이에요. 예, 살아있는 이제 바다 사자. 요 조그만 게 이제 바로 그런 겁니다. 네네. 자 그리고 자, 이렇게 왜 여기는 수영을 하면서 보는 그런 바닷가라기보다는 그냥 관광을 오는 곳입니다. 이렇게 실라이언도 보고 그리고 뭐 이렇게 좀 예, 이런 바닷가의 이런 해양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오는 거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비치는 어디냐면 델마 비치라는 곳인데요. 뭐 델마 비치뿐만이 아니라 뭐 스키 비치니 뭐 여러 그 비치들이 워낙 많으니까 예. 자, 예, 한번 보세요. 자, 이 샌디에고 비치의 특징이 뭐냐면, 어, 그, 샌디에고 비치의 특징이 이렇게 바다가 있으면요. 항상 모래사장이 여기 바로 밑에 있습니다. 모래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모래사장 다음에 이렇게 잔디가 늘 있어요. 잔디가. 늘 잔디가 있는 게 이 바다의 특징이에요. 여기가 이제 이렇게 모래가 있고요. 모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잔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샌디에고 바닷가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놀러 와서 지내기에도 너무 좋습니다. 뭐 집이 그런 시골로 가게 되면 사람들이 집을 되게 큰데 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집이 크기만 하면 뭐 합니까? 나오면은 다 옥수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바닷가에 나와 갖고요. 예. 이런 데서 그냥 뛰어노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피크닉도 하고, 사람들 여기에는 지금 사진에는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 이렇게 왜 테이블 같은 게 돌이나 아니면 뭐 나무 이런 걸로 만들어져 있어요. 거기서 고기 같은 거 구워 드셔도 되고 그런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여기는요. 자, 저는 델마 비치를 좋아하고 또 가족 비치들. 이 델마 비치도 가족 비치긴 한데요. 자, 뭐 스키 비치라고 있어요. 여기는 뭐냐면 가족들 가서 야유회 같이 이렇게 좀 놀 수 있는 그런 비치거든요. 자, 이거는 뭐냐면 여기서 그 파이어 그 저기 뭐야 그 모닥불 펴놓고 이렇게 보내실 수도 있고,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식탁 있죠. 여기 식탁. 예, 이런 데서 이제 고기도 구워 드실 수 있고, 네, 여기도 보면 이렇게 잔디가 있죠. 저쪽은 이렇게 왜 모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데 와갖고 같이 놀면 되고, 바닷가에 또 이렇게 놀이터 시설도 돼 있어요. 그래서 애들 데리고 바닷가 오면 이렇게 놀이터에서도 노실 수 있고, 예,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가 예, 약간 호수처럼 되어 있는 지역도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예, 그 예, 이렇게 뭐 수상 스키도 타고 사람들이 예, 이렇게 보트도 타고 예, 카약이죠. 카약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예, 레저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닷가에 잔디랑 그리고 나무랑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돼 있어요. 막상 오면 너무 아름다워서요. 그리고 또 팜트리 같은 것도 되게 잘 돼 있어 가지고 예, 자, 이런 거 보시죠. 이렇게 팜트리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팜트리들이. 그래갖고 바닷가 가면 정말 너무 예쁩니다. 그러니까 샌디에고 오면은 굳이 뭐 다른 데로 여행을 가실 필요가 없어요. 물론 뭐 여행을 가셔야죠. 미국에 왔으니까. 그런데 샌디에고에서도 잘 즐기는 것도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샌디에고에서만 잘 즐겼다 가시더라도 뭐 그냥 이렇게 왜 바닷가가 이게 지금 엄청나게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차 타고 5분, 10분 거리 뭐 이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바닷가가 이렇게 이게 다 바다예요. 바다인데 이렇게 안에 이렇게 호수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서 아까 말 보여드렸던 이런 수상 스키 같은 것도 여기서 타고 예, 카약도 하고 뭐 다양하게 제스키라고 하죠. 제스키, 예, 제스키도 타고 이렇게 지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누릴 것들이 너무 많은 도시예요. 자, 그리고 뭐 비치만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요. 샌디에고는 시월드 있죠. 예. 자, 시월드가 있습니다. 시월드가 있죠. 시월드는 뭐, 예, 아이들 매 주마다 가도 좋다고 얘기하는 데입니다. 매 주마다. 예, 이렇게 범고래 쇼도 있고요. 예, 이렇게 놀이기구도 있어요. 놀이기구도 있고, 예. 자, 그리고 이렇게 돌고래 쇼. 자, 시월드에는 이렇게 놀이기구도 있고요. 그리고 또 수족관도 잘 돼 있고, 그러니까 이 시월드는 애들이 매 주마다 가도 좋다고 얘기하는 곳입니다. 매 주마다. 왜냐면 놀이동산도 있고 이렇게 수족관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자주 찾죠. 그래서 자유이용권을 끊어갖고 1년 내내 예,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샌디에고의 자랑. 요새 뭐 한국에는 춘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러는데요. 자, 여기는 아주 뭐 잘 돼 있어가지고 예. 자, 가격이 안 비싸니까 일단은요. 자유이용권 끊으면 됩니다. 자유이용권. 레고랜드가 있습니다. 특히 남자애들한테요. 디즈니랜드가 더 좋아, 레고랜드가 더 좋아. 이렇게 하고 두 군데를 다 데리고 가고 나서 물어보면은 애들은 다 레고랜드가 좋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레고랜드는 너무 뭐 아이들한테는 꿈 같은 곳이죠. 자, 시월드하고 레고랜드 요 두 군데만 연간 회원권 끊어 놓잖아요. 그러면은 1년 내내 재밌게 보내실 수가 있어요. 예. 너무 뭐 새거 레고랜드 예. 말도 안 되게 아이들한테는 정말 좋은 곳이죠. 예. 그리고 또 레고랜드에 또 호텔이 있어갖고 뭐 하룻밤 가서 또 예, 주무셔 보는 것도 아이들도 되게 좋아하고 그러니까 예, 추천을 좀 해드려요. 예. 자, 레고랜드도 있고 그리고 또 샌디에고는 또 동물원이 있어요. 동물원이 두 개나 있는데 저는 뭐 와일드 애니멀 파크는 잘 추천을 안 합니다. 워낙 비싸가지고 좀 추천을 해드리기는 좀 그런데 그 여기도 뭐 사파리 파크도 있고 다 있습니다. 주에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샌디에고 주 또 한번 이렇게 여기도 글쎄요 뭐 아이들이 동물을 엄청 좋아한다면 여기도 연간 회원권 끊어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만약에 애들이 뭐 그렇게 동물을 엄청 좋아하는 건 아니고 뭐 한 번 정도만 가면 된다 그러면 그냥 한 번 끊으셔서 가셔도 되고 근데 그 연간 회원권을 끊나 한 번 가는 걸 끊나 그렇게 가격 차이가 엄청 많이 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 이렇게 좀 가실 거면 연간 회원권을 다 끊어서 좀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시월드, 레고랜드, 주 벌써 세 군데나 있죠. 아이들이 갈 만한 곳이요. 물론 또 와일드 애니멀 파크라고도 있는데요. 너무 비싸가지고 저는 그렇게 추천을 하진 않거든요. 꼭 가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꼭 가셔야 되는 건 아닌데, 예, 자, 뭐 이렇게 트럭 같은 걸 타고 가서 하는데 거의 뭐 입장료하고 이 와일드 애니멀 파크 이 안에 들어가는 Hi, Veronica Hilliard. 예, 들어가는 것까지 합치면 거의 뭐 이렇게 요 타고 이제 들어가거든요. 거의 한 200불이 넘기 때문에 뭐 그건 좀 잘 생각하셔서 애들이 정말 동물을 너무 좋아하면 이제 그때 가보시는 걸로 하십시오. 물론 뭐 이렇게 트럭이 오픈되어 있는데 사자가 있고 호랑이가 있고 막 그러진 않고요. 이런 초식 동물들이 주로 있습니다. 네. 자, 샌디에고는 일단은 이제 샌디에고를 제가 찍어드린 한번 영상을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예. 제목이 가자 샌디에고라고 제가 해놨거든요. 자, 가자 샌디에고. 자, 자, 여기는 어디냐면은 코로나도 아일랜드라는 데인데요. 야경이 더 멋있는 곳이에요. 예, 이렇게 바다를 두고요. 이쪽이 지금 코로나도 아일랜드라고 섬인데요. 다운타운이 이렇게 가까이 보이는 곳이 잘 없어요. 네, 너무 뭐. 자, 이거는 이제 아까 거기서 반대로 이렇게 이쪽이 섬입니다. 섬. 자, 여기는 이제 호텔 델 코로나도라는 데인데 미국의 3대 호텔 중에 하나죠. 다 목조 건물로 되어 있고 호텔 자체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기는요. 네, 저도 돈 있으면 여기 가서 하룻밤 자고 싶지만 돈이 없어서 잘 수는 없는데 여러분들은 기회가 되시면 한 번쯤 주무셔 보는 것도 묵어보시는 것도 한번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네. 자, 여기는 이제 포인트 로마라는 곳인데요. 이런 포인트 로마는 이제 그 샌디에고의 땅끝 마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샌디에고 전역이 쭉 다 보이는 그런 곳입니다. 예. 자, 이분이 이제 카브릴로라고 이 샌디에고의 그 신대륙 발견할 때 정박을 하셨던 그 포르투갈 그 사람인데 탐험가죠. 예. 자, 코로나도 아일랜드 네. 포인트 로마 네. 뭐 여기는 어디냐면 솔데드 마운틴이라는 데인데요. 그 샌디에고 전역이 다 보이는데 포인트 로마하고는 달리 여기는 이제 산 꼭대기예요. 산 꼭대기에서 지금 볼 수 있는 데입니다. 산 꼭대기에서 샌디에고 전역이 다 보이는 곳이에요.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라호야 비치. 예. 자, 제가 하늘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하늘 사진을 지금 보여드리는데 샌디에고는 하늘이 정말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지금 뭐 낮에 구름 껴 있을 때 제가 찍은 거예요. 너무 예뻐갖고 한번 찍은 거고 달리다가 사실은 구름이 잘 안 껴 있어요. 예. 한번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샌디에고 그냥 한글로 쓰죠. 샌디에고 노을 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샌디에고는요 노을이 정말 예뻐요. 하늘이 아무래도 너무 그 공기가 맑다 보니까요 노을이 정말 예쁘거든요. 이 사진들 좀 보세요. 자, 이렇게 팜트리가 있으니까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거의 하늘이 불이 난 것 같습니다. 자, 다 샌디에고 사진이거든요. 이런 거를 어떻게 매일 밤마다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매일 밤마다 이런 하늘을 집에서 차 타고 5분만 가면은요 이 해가 이렇게 지는 거를 여러분들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만큼 바닷가가 정말 가깝거든요. 이렇게 여기는 이제 미션 그 다운타운에 있는 시폴트 빌리지라는 곳이죠. 그러니까 저는 샌디에고가 그
관광 도시까지는 아니지만 관광 도시의 역할도 충분히 하고 있고 한국의 아이들을 데리고 온 가족들이 살기에는 저는 이만한 데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만한 데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렌트비가 뭐 조금 올랐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너무 고민하시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지역도 렌트비가 오른 건 똑같아요. 물론 하우스에 살 수 있느냐 아니면 아파트에 살 수 있느냐의 차이긴 한데요. 아파트에는요 정말 수영장도 많고요. 수영장도 잘 돼 있고요. 뭐 테니스장도 있는 아파트도 있고 그리고 헬스장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 부대 시설들을 잘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우스 같은 경우 그냥 하우스만 달랑 있고 뒤뜰에서 뭐 고기 구워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아, 뭐 고기야 뭐 집에서 구워 드셔도 되는 거고 그런 거에 너무 저거 안 하셔도 돼요. 샌디에고 같은 경우에는요 수영장 옆에 그릴이 있어갖고 아파트에서 관리해주는 그릴이 있어갖고 수영장 옆에서 고기 구워 드실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닷가에 가서 고기 구워 드시면 돼요. 예, 이렇게 이런 노을 바라보시면서 고기 구워 드시면 됩니다. 이런 노을 바라보시면서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예. 샌디에고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날씨도 좋고 그리고 누리셔야 될 것도 많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1년 동안 2년 동안 그 살면서 그 생활비 들어갈 거를 따지면 결국에는 그게 그거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특히 한국 분들은요 제일 많이 가는 마켓이 있어요. 어디냐? 한인 마켓입니다. 한인마켓, 샌디에고 한인마켓. 자, 지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샌디에고 한인마켓. 한국엔 샌디에고는요, 마켓이 몇 개가 있냐면 세 개가 있어요. 자이온 마켓, 그 시온 마켓이라고 하는 거고, H마트, H마트. 이렇게 H마트가 두 군데나 있어요. 자, 보면요. 여기가 H마트가 하나 있고요. 자이온 마켓이라고 있는데요. 여기가 지금 컨보이 스트릿이라는 데입니다. 컨보이. 여기를 사람들은 코리아타운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코리아타운은 아니고 에이시안타운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에이시안타운. 그리고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H마트, 자이온마켓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또 한인마트가 또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 그 미라메사 블루버드라는 데 있어요. 자, 여기 또 H마트가 또 있죠. H마트가 이렇게. 그러니까 총 H마트가 세 군데가 있어요. 세 군데가 있기 때문에 한인마켓이 그러면 이거 지도상으로 보니까 되게 멀어 보여요. 그러는데 샌디에고 이 안에서 움직일 때 이 거리는 다 15분 만에 가실 수 있습니다. 짧게는 만약에 한국 분들이 가장 많이 몰려 사는 곳이 그 단기 연수로 오시는 분들이 많이 몰려 사는 곳이 바로 이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딱 12분 걸립니다. H마트나 자이온마켓까지. 그런데 외곽 지역에서 사시잖아요. 외곽 지역에 사시면은 한인마켓까지 가는데 무려 시간이 그 4시간, 5시간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여기 자이언마켓이나 H마트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있는 홈플러스나 거의 이마트 수준으로 크기가 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활할 때 뭐 한국에서 뭐 먹을 거 사갖고 오시고 들고 오시고 막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저기 외곽 지역에 미국의 외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요 이걸 온라인으로 주문해서 드시기도 합니다. H마트나 자이언마켓에서. 그런데 그 가격이 만만치가 않아요. 왜냐? 미국은 한국처럼 뭐 쿠팡이니 뭐 이런 것처럼 배달 그 업체들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정말 비쌉니다. 비싸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정말 큰 혜택입니다. 그러니까 교통비도 기름값도 별로 안 드는 거고 한인마켓이 정말 가깝다는 건요. 그 특히 또 물건값이 싸다는 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생활하고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금전적으로도 많이 세이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국 분들이 많이 가는 데가 어디냐면은 코스코예요. 코스트코. 근데 다른 지역 가면요. 코스트코가 없는 데도 있어요. 없는 데도 있고 또 가셔야 돼도 얼마나 뭐냐면 막 1시간, 2시간 이렇게 해서 코스트코를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샌디에고 같은 경우 이거 지금 다 코스트코예요. 예, 이거 코스트코. 예, 코스트코. 예. 코스트코가 아주 군데군데 있어요. 근데 이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한 10분 역시 15분 정도 거리면은 코스트코에 다 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그 정도로 되게 가까우니까 예, 코스트코가 진짜 정말 많죠. 여기요. 보세요. 코스트코 여기도 있죠.
네. 그리고 코스코. 예. 다 코스코. 네. 코스코들이 이렇게 가까운 데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리상으로 마켓이 가까운 것도 여러분들은 생활하실 때 엄청나게 세이브가 될 수 있다. 예. 그런 것도 좀 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뭐 차 마일리지 많이 달려 갖고 나중에 차 팔 때 차 마일리지가 많아서 차 그 가격이 많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어 많이 세이브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여기까지는 지금 기후 그리고 생활 환경 뭐 마켓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또 다음은 그 저기 이 여행하고 그좀 관련된 그런 내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예, 샌디에고 예, 가자 샌디에고 예, 샌디에고에서 한번 살아보자 이런 내용으로 그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